우리나라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작년에만 코로나로 인해 잠깐 떨어진 것을 제외하고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고령에서도 과반 이상에서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동 유형을 보면 걷기와 등산이 제일 많아 과반수 이상을 보이며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워낙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이 증가하여 몇 세부터 노인으로 정의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인에서는 근력이 약화되고 유연성과 심폐기능은 저하됩니다. 또한 다양한 만성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노인에서 일어나는 신체 생리적 변화는 운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노인에서 신체 활동량이 감소하면 컨디션이 저하되고 근육 소실과 대사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는 다시 신체 능력을 감소시키고 심리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다시 신체 활동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꾸준한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운동은 신체 기능의 향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운동을 통해 건강 수명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질환에 대해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데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 파킨슨, 치매와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 각종 암, 만성호흡기 질환, 대사증후군, 근골격계 질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삶의 질과 심리적인 면에서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을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 때로는 돈을 투자해야 할 수도 있지만 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보다 훨씬 더 커서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운동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먼저 유연성 운동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연성을 위해서는 스트레칭 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는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의 손상과 통증을 예방하고 운동 수행 능력을 증진시켜줍니다. 운동의 시작과 마무리에 꼭 실시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스트레칭 방법으로는 정적 스트레칭이 있는데 수초 이상 지속적으로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관절에 힘을 가해 운동 범위를 늘리는 방법으로 약간의 뻐근한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저항을 주면서 하는 운동으로 근력과 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합니다. 간혹 나이도 많은데 무슨 근력 운동까지 해야 하나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육의 양이 감소할 경우 다양한 장애와 낙상, 심지어는 사망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노인에서도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가슴, 등, 복부, 어깨, 팔, 엉덩이, 다리와 같이 크기가 큰 주요 근육군에 대해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이 추천됩니다. 아령이나 탄력밴드, 다양한 근력 운동 기구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팔굽혀펴기나 스쿼트와 같은 맨몸 운동으로도 근력 운동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보통은 고중량, 저반복 운동이 추천됩니다. 내가 최대로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를 100이라고 할 때 70에서 85%의 무게로 한 번에 8에서 12회 반복하여 운동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거나 근골격계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무게로 한 번에 20회 이상 반복 횟수를 높이는 방법이 더 적절합니다. 약간 힘이 남아있는 정도까지만 반복을 해도 근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므로 너무 무리해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트와 세트 사이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에는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숨을 참고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낸다면 일시적으로 심장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스트레칭과는 달리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다만 운동 후에 해당 근육에 약간 알이 베어 통증이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어서 고유감각 훈련입니다. 고유감각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고유감각이란 각 신체 부위의 위치와 자세에 대한 감각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도 팔, 다리의 위치와 자세를 알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고유감각 때문입니다.
안전한 운동과 낙상 방지를 위해서는 고유 감각이 잘 유지되어야 하는데 당뇨 또는 신경이나 근골격계에 손상이 있을 경우 고유 감각도 함께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유 감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뒤로 혹은 옆으로 걷거나 한 발로 서서 균형 잡는 훈련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틸트보드나 밸런스 쿠션에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훈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산소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란 일정 강도 이상으로 일정 시간 이상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하는 운동입니다. 달리기, 조깅, 계단 오르기, 줄넘기, 자전거, 수영, 아쿠아로빅, 노젓기 운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 운동은 심폐기능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운동으로 심장과 폐는 자동차로 치면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며 심폐기능이 좋을수록 심내혈관 질환 발생이 감소하고 건강 수명은 증진됩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4에서 6주 정도는 운동을 해야 몸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고 반대로 2, 3주만 운동을 쉬어도 효과는 사라지게 되므로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일산병원의 계단 사진인데 바로 유산소 운동의 원리에 따라 계단을 오르는 것만큼 건강수명 증진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유산소 운동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중강도 운동을 150분, 고강도 운동은 75분 하도록 권고하고 지금 상태보다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보다 2배 더 많은 일주일에 중강도 운동 300분, 고강도 운동 150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운동할 때 적어도 10분 이상은 운동을 유지해야 유산소 운동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중강도와 고강도 운동은 어느 정도의 운동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중강도의 운동은 시속 4에서 7km 정도로 빠르게 걷는 정도이며 고강도 운동은 그보다 더 빠르게 약간은 뛰는 정도의 운동을 말합니다. 운동을 할 때 힘든 느낌이 드는 정도를 숫자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전혀 힘들지 않은 것이 0이고 최대로 힘든 경우를 10이라고 할 때 중강도 운동은 5에서 6 정도, 고강도 운동은 7에서 8 정도의 운동을 말합니다. 즉,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위해서는 적어도 약간은 힘들고 숨이 찬 정도의 운동 혹은 숨이 차서 말은 해도 노래는 못할 정도의 강도로 운동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요새 스마트워치 같은 것들이 많이 보급화되면서 간혹 맥박을 보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맥박을 설정하여 운동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 맥박수는 220에서 나이를 뺀 값입니다. 여유 맥박수는 최대 맥박수에서 안정시 맥박수를 뺀 값입니다. 중강도 운동은 여유 맥박수의 55에서 70%를 곱하고 이를 안정시 본인의 맥박수에 더해서 나온 값으로 맥박을 유지하면서 운동하는 방법입니다. 70세 안정시 맥박이 80회라고 하였을 때 60%의 강도로 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최대 맥박수는 220에서 나이 70을 뺀 150회가 됩니다. 여유 맥박수는 최대 맥박수인 150회에서 안정시 맥박수 80회를 뺀 70회가 됩니다. 70회의 60%에 해당하는 값은 42회가 되고 안정시 맥박수 80회에 42회를 더하면 122회가 됩니다. 즉 122회의 맥박수를 유지하면서 운동을 권고하게 되는 것이죠. 유산소 운동 방법을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포함하여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줘야 합니다.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30에서 40분 정도 시행한 후에 마무리 운동을 통해 운동의 강도를 서서히 낮추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하는 총 운동 시간은 약 5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일산은 호수공원이 있어 운동하기에 참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를 모델로 해서 새로 생긴 신도시에는 이렇게 호수공원이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호수공원에서 운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수공원에서 가장 크게 도는 산책길 한 바퀴의 거리가 약 4.7km 정도 됩니다. 제가 아까 중강도에서의 운동이라고 하면 시속 4에서 7km 정도의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략 호수공원 한 바퀴를 쉬지 않고 걸었을 때 1시간 이내로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운동을 위해서는 식후 1~2시간 이내에는 운동을 피하도록 하고, 운동 중 수분은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너무 춥거나 더운 곳에서는 운동을 피하고, 수축기 혈압이 200, 이완기 혈압이 110 이상에서는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혈당이 200 이상에서는 주의하여 운동을 하고, 400 이상이라면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절염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관절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 걷는 운동보다는 자전거 운동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바른 자세를 유지하여 관절과 근육, 인대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관절 내 압력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무릎을 꿇거나 과도하게 굽히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는 피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동 중에 절대 낙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멈춰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운동 중 맥박이 불규칙하거나 너무 빠른 경우, 협심증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혈압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즉시 운동을 멈추고 가능한 한 빨리 심장내과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심증의 증상으로는 가슴이 조이고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간혹 왼쪽 턱, 등, 팔, 오목 가슴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난다면 혈압이 불안정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숨이 너무 가쁘거나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오히려 기운이 없다면 너무 과도한 운동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즉시 운동을 멈추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심장재활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내혈관 질환이란 심장과 주요 동맥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이 혈관이 좁아지는 병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증상이 급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혈관이 좁아지는 것은 보통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기저에는 만성적인 질환과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질환은 재발할 수 있고, 또 다른 혈관에도 잠재적인 문제가 있어 이러한 곳에서 다른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관상동맥이란 심장을 감싸고 있으면서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인데요. 이러한 혈관이 막히는 정도에 따라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술을 통해 혈관을 다시 넓혀주거나 좁아진 혈관에 다른 혈관을 이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심장재활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심장재활은 심장질환이 발생한 후에 급성기 치료가 완료된 환자들이 적절한 기능을 회복하고, 무엇보다 유사한 질환이 가능한 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활치료의 방법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연구를 통해 심장재활 치료가 심혈관 질환 환자들에서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부터 보험급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질병과 위험 인자에 대한 교육을 비롯해 식생활 조절, 금연, 스트레스, 체중 감량, 경우에 따라서는 직업관리 프로그램이 심장재활에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 개개인의 알맞은 운동을 처방하고 꾸준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장재활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전신적인 여러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유익한 기전을 통해 심장을 보호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너무 낮은 강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의 효과가 미미합니다.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반대로 너무 높은 강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에 무리를 주어
오히려 운동이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장을 비롯한 신체의 상태에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적정한 운동 강도를 찾아내어 꾸준하게 운동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심장질환이 발생했다면 앞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장재활을 꼭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운동의 시작과 끝에는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어야 합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 약간의 뻐근한 느낌이 드는 것은 괜찮지만 그 외 다른 운동을 할 때에는 통증이 있으면 운동 방법이 잘못되거나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므로 운동을 멈추고 운동 방법을 수정하거나 전문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주 2회 이상 큰 근육 위주로 시행하되 나이가 많거나 평상시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분들께서는 많이 힘들게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여러 번 반복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제가 제일 강조했던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3에서 5회 정도 시행을 하고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포함해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약간 숨차고 힘든 느낌이 들 정도의 운동을 권고드렸습니다. 다만 신체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모든 사람에게 이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근골격계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해 몸 상태에 맞는 운동 처방이나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장재활에 대해 소개시켜 드렸고 심장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꼭 심장재활을 받아야 한다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